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나누는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오늘 모신 분들도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관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을 얘기하면 뉴스에 나오고 조국을 얘기하지 않으면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약간 뭐 씁쓸한 그런 또 자조 섞인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또 그 의지와 무관하게 그 뉴스에 나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패널들을 모셔도 너무나 확연하게 엇갈리는 모습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두 분은 어떠실지 일단은 김연아 의원께서 오늘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요, 쓰시기는 검찰개혁이라고 발표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국을 위한 조국 가족 방패다. 예. 일단 내용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하신 내용이나 또 기존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새로울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내용일까라고 보면 핵심적인 내용, 검찰 수사권의 독립, 인사권의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세세하게 보니까 뭐 피고자, 피의자 출석 조사 최소화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최소화가 문제가 아니라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 그다음에 또 뭐 포토라인 없으신다고 하는데 포토라인 이용 안 하고 지하 주차장 이용하는 특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대책은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검찰 개혁 내용인가? 오히려 지금 뭐 지난번에 압수수색 자택 당하실 때 가장으로서 천륜을 중시하셔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는 정의, 공정 이런 것보다는 천륜이 묻어나는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같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께서 준비해 오신 펀치를 첫 번째 행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승래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다 큰데 네.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방법론의 문제일 텐데요. 또 방법론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시기별 또 과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는 예를 들면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같은 네네. 것은 이제 당장 그 규정을 고쳐서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즉각 실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네. 또 연내 추진 과제들, 또 근본적으로 또 추진할 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면서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 제안을 한 1,70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선 검사들과도 대화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혁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당장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규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법개혁안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등등 이런 법안이 또 개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개혁을 언제 할 것이냐? 필요한 개혁들은 저는 즉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가족들에 대한 짝사랑이다, 뭐 그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럼 도대체 검찰 개혁을 언제 하자는 것이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것은 검찰 조사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포토라인에 섬으로 해서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사실 그렇게 왔던 나쁜 좀 관행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개선안을 낸 것이고, 법무부도 검찰도 다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좀 내려놓자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옳다.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김연아 의원께서는 또 그 시기가 지금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또 서초동에서 뭐 반은 다르지만 또 일부는 지금 조국 장관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 또 부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특수부를 축소하고 폐지하는 문제,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또 모든 분들이 얘기하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본인의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또 8시간 수사하신다고 하셨죠? 뭐 네. 그러니까 한 번 조사를 할 때 8시간. 제가 보면서 본인 부인이 첫 번째 소환하셨다고 해서 아프셨다고 해서 일찍 나오시고 두 번째 가서는 수사를 받았던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했던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8시간의 의미가 뭘까? 주 52시간을 계산해도 8시간이면 일주일이면 58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대체 이 8시간의 근거도 잘 모르겠고 제가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서 좀 봤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기관인가? 전 좀 본질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검찰개혁은 아까 독립성, 살아있는 권력에서 얼마만큼 독립적이냐, 중립적이냐라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검찰에서 인권을 다루면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뭘 앞으로 하겠다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다음은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얘기하시죠. 물론 다음 없습니다. 저는 다시는 조국 장관 같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되돌릴 수 없는 이라는 단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불가역. 우리가 네. 비핵화 얘기할 때. 비핵화 얘기할 때요. 예. 교묘하게 지금 그 단어를 좀 풀어서 쓰고 계신데요. 저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 이번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존에 해야 됐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국 네. 장관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뭐냐? 본인 가족에게 겨눠진 수사의 어떤 그런 방향, 수사에 대한 칼날에 대해서 진솔하게 하나도 기득권을 갖지 않고 더 엄정하게 하시는 것, 저는 그게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저는 지금 이 대목이 딱 귀에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검찰과 인권이 양립할 수 같이 가기는 조금 힘든 성향이다, 성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 반론을 하실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그 검찰과 인권의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검찰이 국가라는 공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 네. 인권을 보호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고 권리를 방해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부재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공권력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검찰과 인권은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그 피의자건 뭐 피고발인이건 간에 이분들은 어쨌든 무죄 추정의 또 원칙을 또 원리를 또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인권 이 두 가지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검찰과는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실제로 그 검찰권의 행사와 그 관행 문화가 실제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가 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권은 의미가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네, 예, 또 한편으로 당연합니다. 그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검찰 개혁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불가역적으로. 예. 예.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역시 이제 우리 사회는 사회가 합의한 만큼 전진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검찰이 스스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 것들, 예를 들면 뭐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든지, 네. 포토라인 세우는 걸 금지하겠다든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검찰 스스로도 내놓은 개혁안이고 이 검찰의 개혁안과 또 법무부의 개혁안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고 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예.
그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뭘 할 것인가는 당연히 우리가 또 합의를 또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 정치, 그러니까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확연하게 엇갈렸고 그런 기류들이 계속 느껴지는데 오늘 오전까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먼저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제 있으시다면 이제 그만 광장에서의 외침을 멈춰달라.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네. 또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겠다라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는 한 말씀도 없으셨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면 도대체 의견이 나뉘는 게 국론 분열이 아니면 뭐가 국론 분열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아까 주승래 의원님도 얘기하셨죠. 검찰개혁이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과 법무부만 합의를 하면 그게 국민적 사회적 합의인가요? 지금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받아들일 수 없고 법무부 수장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국회에서 조국 국감이라고 비판하시지만 네. 여당 의원들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부적절성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한 분 정도만 조금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계시는데 오히려 기자들보다 검찰보다 더 앞장서서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조국 장관 비호에 국감에서의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저는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기득권이라는 게 본인들이 남에게 비판할 때만, 남이 갖고 있을 때만 기득권이 아니고요. 네.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누리고 계신 것들이 다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걸 적폐청산이라는 것과 선긋기를 하셔서 본인들이 누리고 계신 기득권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저는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의 지지하고 있는 서초동 집회하시는 분들에게도 반대쪽의 의견을 전해주셔야 되고요. 또 본인과 뜻이 다른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본인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그 분노를 진정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감히 대통령께서 이 분열을 더욱더 촉진하시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광장 정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집회를 좀 자체적으로 참가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 그런 분위기들이 여야 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지난번 이제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 당 차원에서 집회를 참여하거나 하는 것은 일절하지 않았고요. 뭐 개별적인 차원도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목소리가 좀 들어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뭐 자유한국당은 뭐 당 차원에서 집회를 주도하셨으니까 그건 좀 다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론 분열의 이 현상이라는 것이 네. 그렇게 그만큼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화문에 모여 있던 분들도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과격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셨던 분들로부터 상당히 온건한 주장을 했던 분들까지 광화문에 모였고 마찬가지로 서초동에도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신 분과 또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또 섞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의견의 표출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게 또 대한민국 갖고 또 약간의 또 역동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그렇게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된 것이 어느 일정 순간에는 그 의견이 이렇게 좀 결집이 되면서 뭔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을 하는 건 결국은 정치권의 문제인데 그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절차를 따라서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광장의 저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당연히 의견을 들으면서 그러나 그것을 결론을 낼 때는 당연히 제도권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함께해서 제도권에서 결론을 당연히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양한 의견들이 분열로 가지 않고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정치권 근데 역할이 제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전달해드리고 싶은 광화문의 민심입니다. 제가 매번 가서 느끼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제일 온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네. 조금 여기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하면 이제는 저희는 조국 사퇴였는데 조국 구속입니다. 예. 이런 민심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나 민주당이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절차에 따라 뭐 이거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추상적인 단어 갖고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에 따라 하시겠다고 한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을 의혹이라고 단정 지시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신 게 대통령의 절차입니다. 한편에선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조국 장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저희가 원하는 건 파면을 시키시던가 아니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탄핵을 추진해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처음에 임명하셨을 때처럼 사법부의 판결이 다 결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본인은 의혹으로만 생각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이전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포토라인의 여러 가지 피의자 얘기하시고 피해자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 수사에 있어서 저는 정말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이 정권 들어서 수사부 늘려서 적폐청산하신다고 해서 3명이 넘게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 법무부 한 번도 유감 표명이나 반성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쳐두고 지금 인권 정말 저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런 집회 현장의 여러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언론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부분들 또 반성해야 될 부분들 되돌아야 될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분 역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집권당과 제1야당의 현역 의원으로서 나름의 책임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론은 분열돼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국론 분열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뭐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은 거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그럴 테니까요. 그렇다면 해결 방안 두 분께서 한 가지씩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 순서가 저 같은데 제가 먼저 해야 네. 되는데 일단은 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이 좀 정리가 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습니다만 그 의혹들이 또 실제로 좀 확인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그 윤석열 검찰이 지금 정말로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한 일이지. 지금 그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예는 저는 찾아보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실관계가 좀 정리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정치권에 특히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법무부나 검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개혁 방안들은 저는 이제 다 제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이제 뭐 문희상 의장께서 정치협상회의 같은 거 제안을 하셔서 네. 거기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또 민생의제를 같이 놓고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신 것 같으니 네. 그 단위에서 뭐 제도적 개혁을 위한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조금 중장기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주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또 화, 오래 참음을 견디지 못한 이 울분을 계속 토해내시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좀 굉장히 뭐랄까 단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답은 조국 장관이 빠지시고 검찰 개혁을 하시는 게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여태까지 정경심 교수보다 더 특혜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 국민들 중에서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뭐 아주 엄격한 수사를 너무 가혹한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특검을 하시죠. 뭐 특검을 해서 특검을 통해서 지금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지만 특검에서는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정식 네.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걸 법조항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정제돼서 내놓으면 의혹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것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너무 알고 싶어 하시는데 공표를 안 하시고 뭐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여긴 가짜 뉴스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너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고 하고 바로 그거에 이어서 특검을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하루속히 조국 문제를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빨리 정리시켜주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 내 그런 기류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원내대표님도 국정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국정조사 뭐 얘기를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특검도 말씀하시고 뭐 좀 요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염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국정조사 다르죠. 그렇죠. 그건 조금씩 다르죠. 틀리죠. 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뭐 법리적으로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하도 피해 사실 공표 금지하면서 이게 진짜 혼동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기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그걸 뒤집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어떤 매체를 보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건 진짜 팩트를 갖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방법은 저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저는 뭔가 국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결단이라는 말씀을 그런데 이제 하셨습니다. 그 예. 어느 시점에서는 국회에서 뭐 판단해야 할 때가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검찰이 벌써 2달 가까이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오늘 또 어디 또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예, 그 예.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수사가 계속 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것이 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절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이 사안을 좀 신속하게 결론내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저는 그 검찰 수사를 좀 믿고 좀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혼선되게 뭐 국정조사를 하자 또 특검을 하자라고 이렇게 막 이 던지는 것은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또 소환을 당해가지고는 조사 시간을 최소화하고 또 뭐 조서를 보는 열람 시간을 늘리면서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피의자들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조국 장관의 봐주기 뭐 요즘 속된 젊은이들 말대로 실드 쳐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한 수사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건 지금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 여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의 저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특검을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보여집니다. 거꾸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일부 야당에서는 이게 이 뭐 수사 방해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결정적인 증거나 사실관계 확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수사가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론 제가 이제 수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실은 이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결정적인 증거나 자료들을 들이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사실 이렇게 금방 끝나요. 아니면 이제 3자 대면을 하거나 해서 정리하면 사실관계 정리하는 것은 금방 되고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확정이 금방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원인을 보니까 정경심 교수 휴대폰도 압수하지 않고 또 지금 노트북도 빼돌렸다라고 하고 사실은 증거인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고요. 저는 그 전에 빨리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증거인멸의 시간을 많이 줬고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저는 단초였다고 보여집니다. 전 두 분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똑같은 검찰 수사를 놓고도
김연아 의원께서는 검찰이 봐주기를 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표출을 하셨고 조 의원께서는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일가에 대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그 실질적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놓고도 또 다리 어쩔 수 없이 또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이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또 그렇게 네, 나와요. 왜냐하면 예. 이게 장관인 상태에서 봐주기라는 의혹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조국이 개인 자연인으로 갔을 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본인의 진정성을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떳떳하시다면 저는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참 상당히 불쾌한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에서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나 검찰을 상대로 해서 좀 봐달라. 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법무부 장관이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봐달라고 생각하시면 합니까? 그거는- 압력을 가하는 그거는 거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요. 왜요? 인사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지금 당장에 현재 있는 그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팀을 어떻게 인사 조치하거나 할 수 아니죠. 있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못하는 검찰의 거고요. 예. 감찰국장, 사무국장 인사를 갖고 이미 그 힘을 장악을 해서 그 힘을 작동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 첫 수혜자가 조국 장관 일가여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떳떳하시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하십시오. 그거는 검찰 스스로가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 그리고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 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이 법무부가 그렇게 무슨 강요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죠. 검찰 대통령이 스스로가 검찰 판단한 문제이기 개혁을 때문에. 하라고 압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다음 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건 압박이 아니고 제도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적한 건 그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관행, 사실 관행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네. 그거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정치협상회의를 하겠다 예고를 했다 그런 말씀을 또 전해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엇갈린 의견들을 국회의장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내놨습니다. 청사진을. 이 어떤 봉합,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국회의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최근에 봐오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학재 의원이 이제 조국 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를 두고 18일간 동안 단식을 하셨는데요. 정말 인간적으로 국회의장님이면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네. 위로를 하거나 단식을 좀 만류해 보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번도 들리신 적이 없고요. 또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여야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저는 국회의장님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시니까 야당 의원들을 좀 달래시고 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정말 대놓고 여당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물론 지금 제안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만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우려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네. 시작하는데 좀 이렇게 아예 그냥 비관적인 것보다는 아니요, 그래서 좀 제가 더 잘해보겠다는- 잘해주시라고 지금 약간 네.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님한테. 예, 네. 그 문희상 의장께서 이학재 의원을 좀 위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셨다니까 좀 더 따뜻한 의장님이 돼달라는 요청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이주영 부의장님 같이 일방적으로 정해를 선포하거나 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정치가 물론 이제 초선 의원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험이 얼마 없습니다만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도 또 문제가 또 정리되고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화문과 서초동에서의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뭔가 이제 국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녹여서 뭔가 작품을 좀 만들어야 될 좀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 많이 받으시는 그런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